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패스트 트랙과 선거법 이런 데에 전국의 주요한 관심이 쏠려 있는 사이에 이 울산시장 선거 공작 사건, 송철호 사건 매우 중요한 사실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문재인의 청와대가 얼마나 개입을 했는가. 제가 청와대와 송철호 사이의 커넥션 의혹을 새로 나온 사실들을 중심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더군다나 결론적으로 아주 중요한 것은 초대 정무수석을 지냈다가 물러난 전병헌 전 의원. 이 사람이 얼마나 비밀을 알고 있는가, 그가 얼마나 폭로할 것인가, 이런 것도 중요한 관심사입니다. 자, 첫 번째, 지금 중요한 것은 문재인이 송철호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공작을 하는데, 첫 번째는 당내의 후보로 만들기 위해서 경쟁자들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 작업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그러니까 2017년 10월이죠. 6.13 지방선거를 한 8개월 앞두고, 그 문재인이 취임한 지 5개월 후에 벌써 8개월이나 앞두고 문재인은 송철호에게 출마를 권유합니다. 왜냐, 송철호는 그 전에 있었던 2016년 국회의원 총선 때 내가 이걸로 출마는 마지막이다, 그거를 포함을 해서, 왜냐하면 8번이나 떨어졌기 때문에 출마는 마지막이다, 정치를 포기한다, 이러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송병기의 업무 일지, 이 송철호의 최측근 오른팔, 지금은 총리실로 원대 복귀한 그 검찰 수사관 출신 문 행정관에게 SNS로 이 제보를 했다라는 사람, 이 사람의 업무 일지에 따르면 그 청와대가 어떤 식으로 이 개입을 진행을 했는가가 다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경쟁자였던, 임동호 당시 울산시당 위원장, 2018년 지방선거 때 민주당에서 울산시장 후보를 누구를 내세울 것인가. 원칙적으로 하면 울산 정도 되는 광역자치단체에서는 경선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 그리고 주요한 라이벌이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임동호 당시 울산시당 위원장, 자, 그리고 울산 지역에서 이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던 심규명 변호사, 이 두 사람이 있었으니까 송철호를 포함을 해서 경선을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당에서는 경선을 하지 않고 송철호로 전략공천을 했습니다. 더군다나 이 임동호 울산시당 위원장은 예비 후보로 등록을 해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나중에 반발을 해서 재심 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송철호로 공천을 밀어붙인 것이죠. 자, 그런데 임동호가 어제 조선일보에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당시, 그러니까 2017년 11월, 그러니까 송철호에 대한 출마 권유가 있고 나서 바로 그 다음 달이죠. 청와대의 민정수석실과 정무수석실로부터 오사카 총영사와 공사사장을 맡으면 어떻겠냐는 자리 제안을 받았다 라는 얘기를 조선일보에 했다고 조선일보가 보도를 했습니다. 오사카 총영사라고 하는 것은 이 드루킹 일당이 댓글 조작을 한 다음에, 문재인이 집권한 다음에 청와대의 드루킹이 자신의 측근 변호사를 오사카 총영사에 보내달라라고 로비를 했던 그 자리죠. 자, 이런 이 경로를 통해서 이 경쟁자들의, 쉽게 얘기하면 이 양보를 압박한 것이죠.
이 과정에서 비밀의 주인공 중에 한 사람이 전병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세 번째 명기를 했습니다. 전병헌은 문재인의 초대 정무수석입니다. 민주당의 3선 의원 출신. 2016년 공천을 받지 못해서 국회에 들어와서 4선이 되는 데에 실패하고 원외로 있다가 문재인의 초대 청와대에서 정무수석을 맡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갈래로 뛰었다는 것 아닙니까? 임동호의 증언에 따르면 조국의 민정수석실, 전병헌의 정무수석실. 자, 조국은 사실은 이 송철호를 경선 없이 전략 공천을 통해서 후보로 임명을 하고 이 사람을 청와대에서 지원을 해주고 하는 일들은 사실 선거와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업무 분담으로 따지면 청와대의 정무수석실 소관입니다. 다만 조국이 과거 송철호의 국회의원 선거 시절에 선대본부장, 후원회장 이런 것을 맡았던 아주 친밀한 사이이기 때문에 조국의 민정수석실도 개입을 한 것으로 여러 정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래의 업무 소관은 전병헌의 정무수석실입니다. 전병헌은 이 정부 들어서 11월에 임동호에 대한 자리 제안 이런 것 직후에 11월 16일 정무수석에서 사퇴하게 됩니다. 자신이 e스포츠 협회 회장 자리를 맡고 있을 때 롯데 홈쇼핑에게 롯데 자신이 국회의원 시절에 자신이 맡았던 e스포츠에 대한 지원 이런 것을 요청을 했고 또 롯데 홈쇼핑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라는 이 혐의로 사법 처리됐습니다. 정무수석에서 사퇴하고 사법 처리돼서 1심에서 징역 5년이나 선고받았습니다. 법정 구속은 면했습니다. 집행유예도 아니고 실형 5년 선고입니다. 전병헌은 당시에 검찰 수사를 받을 때부터 자신이 이 권력으로부터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나는 억울한데, 그는 지금도 항소심에서 무죄를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억울한데 검찰이 너무나 거세게 나를 몰아붙이고 있다. 이거 모종의 어떤 정치적인 백그라운드가 있는 것 아니냐. 권력에서 나를 견제하는 어떤 측이 있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고 이런 것을 또 주변에 표명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항소심이 진행 중인 전병헌이 만약에 상황이 바뀌거나 아니면 항소심에서 대단히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됐을 때 전병헌의 정무수석실에서 얼마나 이 선거에 개입을 했는가에 관한 폭로를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번째, 당연히 조국은 이제 만약에 검찰에서 이 유재수의 감찰 무마건까지 포함을 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된다면 중앙지법에서 어떤 영장 판사가 맞느냐에 따라서 구속의 기로에 놓이게 됩니다. 조국 동생의 영장을 기각했던 명재권 판사 같은 사람이 맡으면 유리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러지 않냐. 그리고 또 부인이 구속이 되어 있으니까 부부를 구속하지 않는 것이 거의 관례라는 이런 것에 따르면 본인이 구속을 면할지 모른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겠지만 그러나 유재수 감찰 무마라는 이 직권남용의 혐의가 대단히 중대한 것이기 때문에 박근혜 정권의 김기춘 비서실장과 우병우 민정수석은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이 됐었습니다. 구속의 기로에 놓여있는 조국이 만약에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서 내가 알고 있는 것을 풀어버리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된다면 대단히 중요한 사태 발전이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총리실 문 행정관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는 송병기로부터
첩보를 받아서 여기에 또 여러 가지를 추가를 해서 이른바 김기현 비리 하명 수사 문건이라는 것을 만든 사람으로 지목이 되고 있습니다. 압수수색에서 그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비밀이 드러나게 된다면 청와대와 송철호의 커넥션은 걷잡을 수 없는 방향으로 터질 겁니다. 감사합니다.